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전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그리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등을 요청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거나 집사람은 이미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공개 활동도 이미 자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김 여사 이슈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건의를 사실상 모두 거절한 겁니다. 결국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전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해온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 그중에서도 한 대표가 가장 힘줘서 건의한 건 인적 쇄신입니다. 일명 한남동 7인회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라인에 한두 명을 추가해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일부 측근들이 김 여사 이름을 대면서 호가호위하고 있다며 여사가 직접 대통령 참모와 소통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필요할 때 참모와 여사가 직접 소통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말해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던 겁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두고는 한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면 대통령실이 신뢰를 잃는다며 진상규명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확인된 건 없다, 명시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라며 거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다른 3대 요구였던 김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 여기에 특별감찰관 임명도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법을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의 제안은 사실상 거절됐고 한 대표는 면담 뒤 브리핑 없이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가 어제 국회에서 쏟아낸 증언으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와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았는지 그 여부입니다. 먼저 여론조사의 어느 부분이 문제였고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부터 임예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81차례입니다. 공표조사와 미공표조사, 그리고 자체조사를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강혜경 씨는 이 가운데 자체조사 3-4건에 조작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시를 할 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좀 손을 대라,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자체조사 응답 표본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를 또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그 젊은 아들이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그 결석 올려갖고 이게 연령별 투표를 하면 더 60세는 더 올라가지. 네네네. 윤석열이가. 그렇죠. 네. 그 계산해갖고 넣어야 돼요. 윤 후보가 부각되도록 질문을 배치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돌리고 있어요. 조사? 1대1에 원희룡이 빼갖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체조사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 자료는 내가 보는 자료예요. 네. 내가 보고 연구하고 하는 자료예요. 네. 하지만 강 씨는 이 조사 결과가 윤석열 캠프로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전달을 해서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다만 강 씨는 조작 사실을 윤 후보 측은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정강현 특파원이 주요 경합주 현장을 돌면서 막판 판세를 취재 중인데 그 첫 번째 순서로 애리조나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강현 특파원, 지금 뒤로 보이는 게 국경 장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벽 바로 건너편이 멕시코입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벽을 넘어서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애리조나는 또 이번 대선 투표일에 낙태권과 관련된 주민투표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민과 낙태,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가 한꺼번에 교차하고 있어서 미국 전체 표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합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슈를 하나씩 따져보죠. 애리조나에서 불법 이민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네, 국경과 맞닿아 있는 만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애리조나의 표심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장벽이 제 뒤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인근 지역은 지난 대선 땐 바이든 대통령을 밀었지만 불법 이민 이슈가 확산되면서 이번엔 트럼프를 찍겠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지지자의 절대 다수인 86%가 이민자 유입으로 자신들의 생활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The visitors would come and put that labor cost a little bit down, so they kind of ruin it for the ones that do live here. They do put our rates down in some sort of sense. 특히 애리조나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라틴계 유권자의 이탈이 눈에 띕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에 대한 애리조나 라틴계의 지지율은 56%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 70%를 득표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 문제가 결정적이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Why I should go for him? The things when he was a president, he did a lot of good things for people. People could get houses. It was low on the gas. The prices on the food were good. 애리조나 전체 인구에서 라틴계 비율이 약 32%로 높은 만큼 라틴계 지지율이 과거 바이든에 못 미치는 상황 역시 해리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틴계를 넘어서 애리조나 전체 유권자를 보면 최근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사실 애리조나는 그간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른바 퍼플 스테이트, 경합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번 대선에선 트럼프가 애리조나를 되찾아올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3%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을 정도로 경합 우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반점을 노려볼 만한 지점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낙태권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비율이 과반입니다. 여성 표심이 결집할 경우 얼마든지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every woman has the right to decide what they want to do with their body. That's one of the main reasons as well. 다만 낙태권은 찬성하지만 대선에선 트럼프를 찍겠다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애리조나에서 각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 막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또 다른 의혹도 나왔습니다. 어제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했습니다. 명 씨 역시 오늘 저희 취재진에게 김 여사와 꿈 얘기를 나눈 건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무슨 꿈을 말하는 건지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주장한 강혜경 씨는 그 근거로 녹취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뭐라고요? 올라가서 저번에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 해서 내가 그 권성동이 장재원 윤한홍이가 총장님 벌벌 큰내 소세 삶아먹고 있다 했지. 실제 그중 권성동 의원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명 씨는 이런 상황을 자랑하듯 말합니다. 요새는 하나에 어떤 집중하면 나는 이렇게 딱딱 촉이 딱 맞거든. 녹음을 만약에 한 게 나오면 권성동 집에 가야 되겠는데. 하지만 정말 김 여사와 이런 꿈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황만 있고 증거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명 씨는 오늘 JTBC에 이 통화 녹음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꿈을 꾼 뒤 김 여사에게 전화로 말하는 와중에 권 의원 기사가 뜨더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어제 이 녹취 말고 다른 사례도 여럿 공개했습니다.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창원 지역 한 정치인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까망눈을 사고 사면 눈이 받는다 반지경이다. 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 장모 구속을 예견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집안에 약간의 이제 좀 기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틀인가 3일 뒤에 이제 구속이 됐다. 하지만 명 씨는 다른 영적 대화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무속인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